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이번 한 주 참 잘 흘러왔는데요.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 왔고요. 자, 이번 한 주 동안에 3월 마지막 거래일, 1분기 마지막 거래일을 다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늘 밤 고용지표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나올 1분기 프리어닝과 실적 시즌이 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는요.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이제 골고루 이제 소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오늘 밤에 고용지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앞두고서 굳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자리에 복귀해서 고용지표를 보고 나서 포지션 잡아도 늦지 않는데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조용히 끝을 내자 이렇게 하고서 금, 토, 일 3일 동안에 이제 휴가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국제유가는 또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란 핵 협상이 이제 6자 간 회담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또 뭐 파열음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WTI는 50선 밑으로 다시 떨어졌죠. 지난번에 사우디가 예멘 공습했을 때도 그렇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국제 유가가 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따라붙었다가 잘못하면 물리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제 이제 보여드렸던 대로 4월 달에 미국 정유사들의 대대적인 은행 채권 오버라이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30% 정도는 만기 연장이 안 될 것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까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도대체 미국 증시의 소폭이지만 상승을 만들어낸 것은 뭐였을까? 유가도 떨어졌고 그다음에 지표도 그렇게 상관 있는 지표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보긴 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다 보니까 주간 실업수당도 이것도 일종의 고용지표다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은 어떤 이제 느낌만 공유하면 되고 전혀 다릅니다. 매월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는요, 첫째, 둘째 주 2주 동안에만 이 조사를 해가지고 셋째, 넷째 주에는 통계 분석하고 들고 있다가 그냥 그 다음 달 첫째 주 금요일날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업수당을 보려면 항상 매월 첫째, 둘째 주 거를 봐야지 다음 달에 발표되는 고용지표하고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3월 마지막 주였으니까요. 일단 신규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0만 건 공방도 뒤로하고 이제는 26만 8천 건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예상치 28만 5천 건을 크게 하회했고요. 실업률하고 실업수당은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주 이동평균은 보시다시피 확실히 30만 건 밑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한파와 폭설의 영향도 있었지만 미국 실업수당에 조금 부담을 줬던 것이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순증의 모멘텀이었던 것이 텍사스하고 필라델피아 지역의 어떤 이 채굴, 셰일가스 개발 지역 이쪽에 이제 실업이 늘어났던 것이 부담이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텍사스가 이번엔 불과 한 2,000명 증가로 양호했고요. 대신에 다른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쪽에서 많이 커버가 좀 됐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26만 대까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26만 8천 건이라는 수치는 USA 투데이에서 보도하기를 지난 2000년 4월 내 두 번째 낮은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미국의 고용 성장의 어떤 방향성은 우상향이 분명하다. 이제 이런 정도의 느낌을 찍어줬고 대신에 오늘 밤에 나올 고용지표하고는 연관이 없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밤 고용보고서에 대한 기대와 예상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솔직히 이번엔 기대가 크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께 나왔던 ADP 민간 고용이 너무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도 좀 더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다행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휴장하고, 그 다음에 미국도 휴일 동안에 나오기 때문에,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라거나 테이퍼 결정이 예상됐던 10월달 FMC가 우리 추석 연휴 동안에 들어있어가지고 다행히 완충작용이 잘 됐고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조상덕을 봤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약간 그런 효과는 있긴 있겠죠. 자, 이번에 컨센서스 좀 볼까요? 비농업 고용은요. 일단 전달보다는 조금 소프닝 될 것으로 24만 5천 건 내다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은 전달하고 똑같은 5.5%로 고정이 될 것으로. 그 다음에 옐런 의장과 연준 내 비둘기파들이 신경 쓰는 고용의 양보다 질, 바로 시간당 임금은 지난달보다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솔직히 감이 안 오지 않으시나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저 실업률이라는 게 사실 너무 현실성이 좀 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3.7%가 그런데 이게 솔직히 뭐 실감이 되시나요? 저는 뭐 유난히 제 주변에 좀 뭐 못난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느끼는 주변의 실업률은 10%가 훨씬 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걸 주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월가의 대표 하우스인 골드만삭스 의견 좀 보실까요? 지금 벌써 외신들에서는 고용지표 발표 카운트다운을 들어갔습니다. 14시간 49분 25초에서 24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먼저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번 고용지표가 잘 나올 것이라고 내다볼 수 있는 재료가 하나, 망할 것이라고 내다볼 수밖에 없는 재료가 4개, 이렇게 1대4로 비관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막으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에 대부분 가정에서는 이제 뭐 어머님들이 연속극을 보실 시간이니까 남자들은 스마트폰으로 보려는지 어쩌든지 모르겠지만 또 밖에 계신 분들도 역시 뭐 핸드폰으로 많이 보겠죠. 골드만삭스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조금 낮춰서 보고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 증가를 22만 5천 건 보고 있고 실업률은 똑같이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앞에서 보신 대로 낙관하는 근거 한 가지하고 비관하는 근거 4가지는 뭐가 되냐면 먼저 낙관은 최근 비농업 고용의 이제 평균치가 3개월에 28만 8천, 6개월에 29만 3천, 그리고 12달 봤을 때 27만 5천. 그러니까 단기로 올수록 약간 좀 올라가는 추세이긴 하기도 하고 28만 후반대까지 좀 이 수렴되는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 잘 나올 것으로 본다는 의견은 하나. 그다음에 비관 4가지는 그 3월 첫째, 둘째 주, 그러니까 고용지표 집계 기간 당시에 텍사스 필라델피아 같은 이 셰일 오일 지역의 실업수당이 급증했었던 사실. 그다음에 3월 ADP 민간 고용 그저께 부진하게 나왔죠. 그다음에 최근에 제조업 지표가 급락한 거. 그쵸. ISM 그다음에 마르키트 PMI 다 그랬었죠.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저유가 환경 속에서 미국의 에너지 업종이 대부분 대기업들인데 이쪽에 이제 부진이 지속되다 보니까 기업 설비 투자나 고정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그게 고용 감축으로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신 대로 시기를 잘 잡았다. 이거는 이제 마켓워치 컬럼에 나왔는데요. 오늘 밤이 굿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이제 성금요일로 휴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는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1980년 이후 이제 최근 한 3년 동안의 장세 동안 고용지표가 성금요일 휴장일에 발표됐던 적이 딱 11번 있었는데 그 중에 8번은 등락폭이 0.6% 미만이었고 3번은 1% 이상이었다. 그런데 고용지표에 대한 시장의 영향력을 생각하면은 상당히 적었던 것이고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용지표 발표가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1% 이상의 등락폭이었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시장의 리액션은 이제 반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통계가 그렇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1분기 어닝 시즌 우리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는데 이제 최근 한 서브프라임 이후로 한 6년 동안 7년 동안 미국 어닝 시즌을 보면 물론 기업 실적이 그동안 좋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처음부터 그냥 자사에서 가이던스를 낮추고 앓는 소리를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대를 한껏 내려놓게 한 다음에 실제 결과는 그거보다 조금 좋게 해가지고 어쨌든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에서 실적 호조를 이끌어내는 그런 식의 뻔한 이제 흐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S&P 500 구성기업 가운데 85개 사는 가이던스를 낮췄고 16개의 기업이 실적 호조를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이 표에 보시면은 지난 10년부터 지금 계속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파란색이 이제 퍼포먼스고요. 프리어닝이 부정적일수록 그 다음에 실제 실적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결과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줘서 주가 상승폭은 더 크더라. 최근에 이런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이제 상해지수 또 추가 상승했는데요. 이제는 뭐 2,000 등락을 하던 상해지수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이제 3,825포인트. 52주 있어요, 이거? 최근에 1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2,000선에서 이제 조금 헤매던 그 시기는 진짜로 과거지사가 됐고요. 불과 이제 지금 1년 만에 한
80%가 올랐다 그러나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후광통을 통해서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길이 지금 현재 그야말로 통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다라는 판단보다는 사실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중국 AIIB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의 탈달러와 연대도 그렇고 이 월가에 이제 이 슈어셀러들이 좀 손이 근질근질할 때도 됐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런 와중에 블룸버그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보통 루키 하면은 이제 어떤 신입생이나 신입사원을 이제 얘기하는데 최근 한 달 동안 중국 신규 계좌 수가 엄청 늘어났는데 그 신규 계좌 개설자의 4명 중 1명은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였다. 요거는 제목이니까요. 뭐 절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전에 사실 이 업계에서 중국 통으로 알려준 분하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중국의 농업 인구가 7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어떤 학력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또 이제 그렇게 농업 인구가 많다 보니까 뭐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라든가 선입견도 뭐 우리나라 환경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다시 화면 올까요? 그래서 저렇게 최고학력이 초등학교인 사람이 4명 중에 1명이었다는 것을 그냥 월가 시각의 제목으로만 일단 보시면 되겠는데 블룸버그 다시 보실까요? 이 정보가 그리고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도 이제 증권사 가가지고 신규 계좌 틀려 그러면은 거기 개인정보 이렇게 기입하는 란에 이제 자신들이 답을 적은 거고요. 그 앞에 제목 보실까요? 지난 3월 한 달 동안 중국에서 신규 계좌를 오픈한 사람이 무려 400만 명으로 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5배. 5배에 달했대요. 5배. 그 다음에 문제는 지금 중국 증시에 대한 월가 메이저들의 시각이 과연 장밋빛으로 박수를 쳐주느냐 아니면 매우 곱지 않은 시선이냐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이제 이 블룸버그 자료를 보니까요. 좀 크게 해볼까요? 신규 계좌 개설자 학력 분포를 봤더니 이제 고졸 미만이 82.3%, 초대졸 이상 여기가 17.3%가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문맹 그러니까 낯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이 사람들이 5.8%. 근데 이제 이것도요, 역시 자꾸 제가 이제 뭐 사족을 달게 되는데 뭐 그런 실험 있잖아요. 인간하고 침팬지하고 뭐 주식 대결을 하는 실험이 있었는데 침팬지가 이겼다고. 그래서 이게 뭐 문맹이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 이제, 우리도 이제 증시 호황기에 객장에 스님하고 애기 엄마가 애기를 얻고 나타나면 이제 그게 상투라는 뭐 그런 이제 우리 증시 격언 역사도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또 지금 상투라고 보느냐?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증시 격언 중에 모두가 기다리는 조정은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현실에서 많이 통하는 것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시면, 아미아 캐피탈의 헤지 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국 신규 유입 자금의 상당수가 좀 투기성 자금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펀더멘탈리 주의분이 아니고 플로우 주의분 피노미나이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로 지금 상해 지수가 밀어 올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준비한 내용은 거의 다 보셨는데 이제 오늘 우리나라 개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오늘 밤 미국 휴장인 거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 소폭 상승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달러 인덱스는요 0.7% 추가 하락을 해서 97선까지 이제 더 떨어졌고요. 어제 우리나라 환율 하락이 좀 컸다는 걸 생각하면 뭐 굳이 이걸 또 재반영을 할 필요는 없을 정도의 폭이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보시면 지난 3월 FOMC를 앞두고 이게 100까지 슈팅을 했었죠. 그렇게 달러 인덱스가 쌍봉을 찍는 동안 우리 코스피는 쌍바닥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쭉 흘러가고 최근에 보면 달러 인덱스가 다시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지금은 달러 가치하고 코스피가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동조와 비스무리한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렇게 급진적인 상승 내지는 슈팅의 느낌만 아니라면 달러 가치가
달러 가치가 이제 올해 금리 인상 시기를 맞아서 점진적으로만 상승해 준다면 우리 한국 증시에게 어떻게 보면은 실보다 득이 더 클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수출업종은 물론이고 달러 강세가 결국 국내 외국인 투자자들 어떤 환차익을 덤으로 노리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밤의 고용지표에 대한 반응은 어차피 주말 동안에 누그러질 대로 누그러지고 나서 월요일 날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금요일 날 그리고 이번 주 장세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MSCI 한국지수입니다. 58선을 좀 제가 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수치가 좀 맞나요? 61.47을 지금 기록했는데 어쨌든 상승폭만 보신다고 했을 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추가 상승으로 한 주를 마감한다고 해도 크게 이상할 것은 없는 날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